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27%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0.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이 코스피에서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순매매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시장이 조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오른 거는 이 금융 투자 쪽에서 순매수를 좀 해서 올랐죠. 또 그리고 어제 마감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융 투자 쪽에서 움직이는 이 돈들은 현물과 선물과의 어떤 가격 차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을 갖다가 서로 다른 병에 따로 넣고서 중간에 다리를 만들게 되면은 물이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추세에 따라 움직이는 돈이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돈이기 때문에 뭐 어제 시장이 상승했다고 해서 오늘 상승 뭐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현재 시장은 오전 시황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업종에 뭐 돈이 몰려서 세력들이 뭐 일관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력들도 지금 다 각계 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이 업종 추세를 이렇게 보시면은 고점권으로 이렇게 분석되는 업종들이 꽤 있습니다. 운송 장비라면 아니면 건설이라면 저 속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오른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어떤 시세를 갖다가 좀 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세력들은 우리 개인들보다 어떤 매매 주기가 좀 짧아요. 그러면은 차익 실현 욕구를 가진 세력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제로섬 게임 같은 부분도 있어서 뭐 매수 쪽, 이 매도 쪽이라면은 그동안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쭉 이렇게 모아가는 때는 매수가 강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팔면 주가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가능하면은 주가를 좀 적게 떨어뜨리고 물량을 갖다가 잘 떠넘기기 위해서는 매수세가 좀 견조하면 좋겠죠. 따라서 이렇게 고점권으로 분석된 이런 종목, 업종에 있는 그 중에서 뭐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은 좋은 뉴스를 내보내면서 사람들의 매수를 갖다가 좀 부추기는 경향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 세력들이 나갈 때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소문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높은 상태에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분명히 뉴스를 보면은 더 갈 거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할 거고 그러면은 물량을 좀 떠넘기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단기 세력들이 나간다고 해서 그럼 그 종목은 끝났느냐? 그건 아니고 그거는 각 개별 종목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뭐 장기적으로는 아직 더 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급등해서 먼저 차익실현해서 나가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어떤 종목들은 뭐 이제 끝난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런 거 판단하는 기준이 이 빨간색과 파란색에 더하기 빼기를 잘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뭐 하나하나 종목 넣을 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전반적인 분위기 대충 이해가 되시죠?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중 몇 종목 들여다보면은 일단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어제도 뭐 나왔지만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렇게 또 이틀 이렇게 해서 뭔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에스월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올랐어요. 이렇게 보면 어제하고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급등 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왔다가요. 지금 제시하고 들어가붙다 입니까? 다시 한번 또 세력들이 진입을 했습니다. 항상 세력들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 종목에서 돈을 투입해서 다시 주가를 들어 올리려 그러면은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한번 공부를 해놨다가 상황이 예치 않아서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다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차트를 볼 때는 뭐 금방 들어오네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가장 최근에 변곡점 찍혔을 때가 저 빨간색이 2024년 11월 15일입니다. 지금 5월달 거의 다 돼 가잖아요.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이제 변곡점 지표가 찍혔으니까
이제부터는 이것도 다시 우리가 관심권에 넣어서 살펴봐야 되겠죠. 잘하면은 굉장히 지금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등록 하나 해봐야 되겠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이것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마트는 지금 뭐 어제도 또 말씀드렸죠. 뭐 최근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었고 지금 이렇게 이제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요건 앞서 본 종목들은 사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짧은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그 짧은 매매를 마무리하려고 수익 내고 팔아먹으려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주식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사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팔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사고 파는 순간은 굉장히 짧다고요. 대부분의 주식 투자는 기다리면서 이루어집니다. 또 그리고 정문당 홀딩스도 기다려야 되겠죠. 이건 어떤 느낌입니까? 앞서 본 SOL 같은 경우는 팔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고 요거는 SOL이 아니라 이마트 같은 경우 SOL이 지금 오늘 그 저만 시켰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요거는 지금 정권당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잘 안 됐던 거고 지하실 파고 들어갔는데 세력들이 다시 재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어느 정도 들고 들어오는지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도 점 찍히면 이렇게 점 찍히면은 SOL처럼 다시 또 사기 위해서 기다려 봐야 되겠죠. 정권당 홀딩스는 세력들이 다시 입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한국전력은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변곡점 찍혔고 지금 오늘 이렇게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기로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앞서 본 거 좀 요걸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 되겠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요, 상승 이력이 많잖아요. 파란색은 훨씬 적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상승 이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대 이 말이에요. 걔들이 팔고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종목 정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가 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도 정도에서 현금 좀 챙겨놔서 이런 생각도 해봤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만약 이게 지금은 아직도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들고 있을 수가 있는데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거의 소진이 돼서 이제 뭐 거의 뭐 추세 끝무렵이다 이래 보게 되면 그때 고점권에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나와서 세력들의 물량을 갖다가 속속 더 갈 것이다 생각하고 더 받아내게 되면 그게 이제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승 이력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이나 뭐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보면 단기간 이렇게 올랐어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또 차익 실현도 해먹고 단기간에 이렇게 나가는 세력들도 있다고요. 그럼 이 단기간으로 요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지 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멀리 볼 때는 이 상승 이력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는 무시하는 건 무시하는 거고 내가 짧은 관점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걸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고 또 대응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수익 매매 쪽으로 보면 일단 신세계프도 뭐 나왔는데 자 요거는 여러 번 뭐 세력들의 세력 뭐들이 시도가 있었는데 잘 안 된 거고 새로 지금 들어왔죠. 가장 최근 시작점이 뭐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에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수익 매매 시작해도 되겠죠. 이게 장기적으로 상승 이력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수익 매매가 뭐 나온다 이라 그러면 뭐 그냥 마음껏 때리는 거에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또 그리고 SM은 좀 이따가 보고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도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먹었다 아닙니까? 짧은 매매 이렇게 해먹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때는 워낙 뭐 좋은 가격대 지금 매수한 것이 되어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이거 뭐 분할 매도 해야 되냐? 이건 그 무시입니다. 무시. 왜 무시냐면 이런 거 그냥 모든 지점에서 다 파는 거 아닙니다. 무시 같은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빨간색 이렇게 많잖아요. 상승 여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올라보여 얼마나 올랐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직도 많이 싸죠? 많이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이 더 나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 정도 올라오면 그때 또 무슨 생각을 해보는 거지. 계속 비교해서 지금은 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무시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S1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좀 그랬냐면 지난번에 좀 잘 해먹었습니다. 요것도 요게 스페셜 요 한번 요만큼 그죠? 요만큼 한번 해먹고 참 지루하긴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또 요거만큼 더 해먹었잖아요. 그죠? 그럼 또 새로운 게 이제 시작됐는데 이것도 해먹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도 이제 조금 제가 좀 봤는데 판단하기가 참 어렵더라. 왜 어렵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빨간색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겹친 부분들이 좀 많아요. 이것도 좀 겹쳐져 있습니다. 이것도 뭐 겹쳐져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압도적으로 지금 빨간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어중간해요. 그래서 주가 수준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가볼만 하다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좀 가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대충 가다가 쑥 날아갑니다. 이래 날아갑니다. 각도가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보통 뭐 이 정도 각도 이래 날아간다고요. 떨어지는 각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수평 누웠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지금 이 들어온 애들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좀 세력들 중에서도 돈이 없는 애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세력들이 돈이 있으면 한번 이래 먹을 때도 좀 재밌게 먹는데 없는 것들은 참 피곤합니다. 세력들이 없는 애들이 들어와 있으면 피곤하다고요. 개수도 좀 어중간하고. 그래서 이거는 빨간색이 나왔지만 지난번에 오리온 있죠. 그래 보도록 합시다. 이건 무시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뭐 그냥 관심 종목에서 삭제해버려도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 이걸 좀 들고 있고 좀 괜찮은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내가 뭐 요때 브레이크 처음에 걸렸기 때문에 대충 요 지점에서 내가 매수했다 하면 이거는 뭐 좀 더 들고 있을 만하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오늘 좀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볼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왜냐면 이렇게 빨간색이 카코페이처럼 압도적으로 지금 많다. 이런 거는 뭐 가볍게 뜨면은 고민도 안 하고 이런 거 뜨면 그냥 바로 뭐 그냥 해도 되죠. 근데 그거는 중간중간에 좀 섞인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좀 수익 매매 쪽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 여튼 뭐 시장이 지금 뭐 특별한 추세가 다시 없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추세가 없이 이렇게 각 개별 종목 뭐 각계전투 하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멀리 보면은 괜찮은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싼 것들은 들고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세력들이 단기 이렇게 고점이 많은 상태에서 차익 실현할 때는 사실은 우리는 속을 일이 전혀 없죠. 왜 우리는 속을 일이 전혀 없냐면은 우리는 안 속는데 왜 안 속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요금인데 여기서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미 고점권으로 분석이 됐단 말은 여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것들 여기 있잖아요. 뭐 지금 현대건설 건설 주니까는요. 이렇게 지금 얘가 지금 둔화 구간에 가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전력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고 보면 뭐 빨간색 압도적으로 많지 않죠. 근데 다음에 지금 나오게 되면 한국전력처럼 여기서 또 파란색이 또 찍히게 된다. 이거는 어떤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매수할 지점이 이 지점인데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절대로 이 지점에서 안 사기 때문에 우리는 낚일 일이 없다니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성홀딩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낮은 지점에서 올라가도 이 탐욕 구간은 우리 매수 안 합니다. 이건 매수를 우리가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올랐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면은 여기까지 오게 된다고요.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우리는 그런 매매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 뭐 한국전력을 좀 받고 청남방공사 같은 경우도 이거 어떻게 지금 들어가냐고요. 못 들어가지. 이것도 분할 매도하고 지금 나와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가 백날 나온다 하더라도 안 속는데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근데 주식을 사면 무조건 다 오르는 것만 있는 줄 알고 막 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대하고 사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기대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은 뭐 우리가 투자를 좀 해봐서 알겠지만은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 벌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현지만 하더라도 벌써 15년째입니다. 이 15년 이 기간 동안에 뭐 별의별 일 다 봤습니다. 많은 일을 봤죠. 그래서 시장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나름 이 시장에서는 베테랑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그냥 이런 거 좀 전에 본 탐욕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안 산다는, 우리가 시장 경험을 통해서 절대 사면 안 좋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살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서 책 한 몇 권 끄적이고 강의 몇 번 좀 들었다고 해서 그냥 어떤 때는 뭐 그런 것도 없이 뭐 사라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을 갖다가 겁 없이 덤비는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걔들이 우리 돈 벌어주는 거라니까요. 걔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뉴스를 갖다가 그래도 이 뉴스가 진실인 줄 알고 또 생각하는 애들도 있다고. 우리 같은 경우는 뉴스는 지금 어떨 때는 진실로 봐야 되고 어떨 때는 속임수로 봐야 된다,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정권에서 막 좋은 뉴스들이 막 나올 때 얘들은 진짜인 줄 알고 막 들어가니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주식 시장은 어떤 원래 기본적인 목적은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닌데 우리가 뭐 사발하려고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 조달을 해서 이게 만든 건데, 그게 좀 더 발전하다 보니 가격을 높여서 사고 팔고 하면서 차익 실현을 갖다가 또 노리는 세력들이 있다고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얼마나 좀 그게 강했던지, 미국에서도 너무 한국 애들 투기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러면은 뭐 공부 대충 해서 막 들어오는 이 초짜들이 많이 있다고. 결국에는 그 초짜들이 우리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련한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은 그냥 그 초짜 틀어먹고 사는 거예요. 초짜, 초짜 틀어먹고 사는 거라고. 그래서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야기할 때 진짜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시장 이러니까 저러니까 돈 흐름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나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렇다 아닙니까? 이 젊은 애들, 우리도 다 그런 시절 겪었다 아닙니까? 그 좀 경험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면, 아니면 부모가 자식한테 공배를, 심지어 뭐 어릴 때부터 자주 들어봤었던 공배라 그런 이야기처럼 분명히 그게 진심을 담아서 오랜 경험을 통해 뭐 거의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이씨 내 마음대로 해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거는 듣지라 귀를 막아버린다니까. 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하면 주식 시장에서 돈 벌어먹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식쟁이들이 있기 때문에 돈 벌어먹는 거예요.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이 금융 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금융이 어떤 굉장히 좀 순기능도 있지만 금융의 나쁜 기능 중에 하나가 돈 벌어먹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비겁하다. 기본적으로 어떤 이 주식, 뭐 발행 주식은 딱 정해져 가지고 있고, 경영을 위해서 딱 가지고 있어야 될 뭐 팔지 못하는 주식들은 이렇게 딱 잠겨져 있고, 그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요만큼인데 이 주식을 가지고 서로 사는 쪽 파는 쪽에서 어떤 때는 사야 되고 어떤 때는 팔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필히 개입되는 것이 심리 조작이란 게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이걸 갖다가 좀 범위를 해서 국가적으로 해먹으면 신용평가사가 국가 신용을 갖다가 떨어뜨리고 올리고 이지랄 하면서 큰 놈은 큰 대로 노는 거고, 작은 놈들은, 정말로 작은 놈들은 저 밑으로 내려와서 우선주에, 여러분들 카페 보다 보면은 뭐 지금 제 이름 제 아이디 갖다가 사칭해서 뭐 시간 외에 매수하십시오 뭐 이렇게 속보라고 하면서 그 띄는 놈들이 있다니까. 생양아치들까지 돈 버는 원리는 아주 동일합니다. 소문을 내서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이 금융에서 가장 나쁜 돈벌이 방식이 겁니다. 근데 제조업은 이렇지 않잖아요. 정직하잖아요. 좋은 차를 만들면 또 그게 물론 뭐 소문도 광고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뭐 좋은 제품을 만들면 어떻게든 뭐 사람들이 나중에 사서 그 제품의 질로, 품질로 이렇게 승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원래 정직한 승부잖아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한다든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장점을 가지고서 어떤 승부를 하는데 이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속임수가 필히 동반이 된다고. 그게 미디어고 뉴스가 되는 거예요. 있는 놈들은 있는 놈대로 국가적인 단위로 헤쳐먹고 없는 놈들은 없는 놈들대로 카페 거래 아이디 해킹해서 들어가가지고 다크웹 같은 데서 구해서 들어가서 우선주나 이런 거 선점해놓고 남의 아이디 사칭해가지고 떠넘기는 그런 짓거리를 한 데가 여기다 이 말입니다. 예, 참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이란 게 자본시장이란 게 굉장히 좋은 기능들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좀 없는 놈들 털어먹는 기본적인 그런 나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면,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모르면 안 된다 이게. 왜 모르면 안 되냐면 IMF 때처럼 그런 짓을 당해버린다고. 우리가 그때 너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분에 취해가지고 못 살다가 아시안 게임 한번 하고 올림픽 한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때 일본 뭐 어려울 때 아닙니까? 일본에서 막 돈 막 들어오고 우리도 좀 살만하거든. 그래서 막 흥청망청하다가 우리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 코리아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아니까 해외여행 자유화도 시키고 금융시장 개방하고 우리도 이제 좀 잘해봐야지 하는데 밖에 입장에서는 완전 지금 초딩이 나와서 막 까부는 거라고. 그 IMF 때 폭탄 맞고 다 날아가 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런 짓을 당하기 때문에 이 금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자꾸 우리가 지금 이 금융을 갖다가 비겁하다 뭐 해서 모를 게 아니라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이런 식으로 헤쳐먹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헤쳐먹자 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런 원리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도 할 수가 있고 또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해서 우리도 다른데 돈벌이가 있으면은 제대로 해먹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게 참 양날의 검인데 제가 볼 때는 또 속임수도 많고 나쁜 짓도 많은데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속임수가 많고 모른다고 해서 회피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IMF 같은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 시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